대답하는 사람 없이 나 혼잣말 하고 있어야 돼. 그래도 있어요.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고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됐다. 땡큐 땡큐. 자 그래서 이거 됐지? 여기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BC 선분 BC는 이거를 우리가 대표적인 현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냥. 자 그 다음에 OC 요런 거는 반지름 이렇게 부르는 거고 됐지? 용어 정리부터 다 하고 가. 자 그 다음에 BC 해가지고 이렇게 원의 일부분 있지? 이렇게 원의 일부분을 떼서 자 요거는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 호라고 부른다. 그치? 이게 바로 호야. 자 그 다음에 두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인 요 도형 있지? 요 도형 이걸 뭐라고 한다? 부채꼴이라고 한다. 부채 모양처럼 생겨서 부채꼴이라고 하는데 요즘 애들은 이런 부채를 잘 안 써.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공감은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부채가 요 모양으로 생겨서 부채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현하고 이게 현이지. 그 다음에 요게 호지. 자 그래서 현과 호로 둘러싸인 요 모양 요 모양을 뭐라 부른다? 무슨 꼴? 활꼴이라 부른다. 활 모양처럼 생겨서 활꼴인데 이것도 역시 잘 보지 못했겠지 활을.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 같은 데에서나 보이겠지. 요런 모양으로 생겼다. 활꼴 됐지? 자 그래서 요게 다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보자. 자 선분 BC는 여기에서 선분은 현을 말하는 거지. 현 BC 이렇게 읽어도 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표시야? 무슨 기호야 이거? 위에 동그란 거. 호지 호. 얘는 호야. 자 그래서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은 뭐였어?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은 뭐였어 저기? 저 네 가지 중에서 활꼴이었지. 그래서 그러니까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로 적으면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가 있으면 돼. 그래서 쉬운 문제야. 그냥 정의야 정의. 외우기만 하면 돼. 이게 현이잖아 현. 그리고 이게 호잖아. 현과 호로 둘러싸인 도형이 뭐? 활꼴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각 BOC 각을 말하고 있지. 자 이런 걸 뭐라고 불러? BOC 요 중심 쪽에 있는 각도 중심? 각 그지? 그래서 BOC 물결 표시해가지고 이거는 중심각 저거. 이 중심각은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다 라고 했지. 그러니까 중심각에 뭔가 친구가 있는 거야. 파트너가 있는 거야. 이 중심각 BOC의 파트너는 얘가 바라보고 있는 요 호야 호. 알겠지?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을 BOC 이렇게 불러. 됐지? 자 그래서 약간 파트너 같은 거라고 보면 돼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CA랑 OC는 반지름이다. OA네. OA랑 OC는 반지름이다 했는데 봐봐. OA는 요거고 반지름 맞지? 그 다음에 OC도 반지름이다. 너무 쉬워. 자 그래서 3번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각 AOB가 180도일 때 AB AB는 또 현이지 현으로 봐야 돼. 자 그래서 현 AB는 원 O의 지름이다. 맞니? 자 중심각이 몇 도인지 봐봐. 이 각 AOB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뭐야? 일직선. 이걸 우리는 무슨 각? 평각이라고 그러지. 평각. 평각 몇 도? 180도. 따라서 중심각 180도에 대한 중심각이 180도인 요렇게 생긴 현은 지름이지. 됐어?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이야. 자 그럼 답은 몇 번? 5번. 됐지? 자 그래서 5번이 지금 밑에 이렇게 있는데 다 지워야겠다. 자 뭐라고 적혀있어? 호 AC와 OAOC로 둘러싸인 도형은 현이다. 자 저 봐봐. 이 둥그런 표시는 호였지. 그래서 호 AC 밑에다가 호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OA랑 OC는 둘 다 봐봐. OA랑 OC는 둘 다 뭐야? 세 글자. 반지름이지 반지름.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적어놓은 저 네 가지 중에 하나야 지금. 호와 뭐로 둘러싸인 거? 반지름 두 개로 둘러싸인 도형은 뭐였어? 현이 아니라 그치 부채꼴이었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본인이 해석만 할 줄 알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야 진짜. 저거를 외우기만 하면 정의니까 당연히 외워야 돼. 이거를 힘들게 선생님이 왜 외워야 되냐고 물어보지 말고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야.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의를 공부할 때 어떤 단원을 들어갈 때 정의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름이거든 정의는. 그래서 X지. 이름이야 정의는 얘들아. 이름을 모르면 이름의 뜻을 모르면 절대로 잘 할 수가 없어. 어떤 문제를 풀든. 알겠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부채꼴로 붙여. 됐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를 봐봐. 이것도 해줄게. 해줄게가 아니라 같이 생각해봐. 원 O에서 부채꼴 AOB가 활꼴일 때 이거 아까 전에 은성이가 말했었지. AOB가 부채꼴 AOB가 활꼴일 때래. 무슨 말이야? 부채꼴이 되면서 활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 부채꼴은 부채 모양처럼 생긴 이거고 활꼴은 여기에서 이만큼이잖아. 그지? 요만큼이 활꼴이잖아. 근데 활꼴과 부채꼴이 동일시 되는 거, 똑같게 되는 상황은 무조건 뭐밖에 없다? 이렇게 생긴 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은 반원. 그지? 반원만이 여기에서 두 반지름이 이거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두 반지름과 이거 호지. 호라고 볼 수 있지. 자, 따라서 두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부채꼴이 되면서 자, 이거를 현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 하나의 현. 그래서 현 하나와 호 하나로 둘러싸인 도형 활꼴. 두 정의를 동시에 만족해서 부채꼴도 되면서 활꼴도 된다. 알겠니? 자,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단원 적어놔. 알겠지? 약간 외워놔도 좋겠지? 자, 그래서 부채꼴 AOB의 중심각 찾으시오. 뭐였어? 이 몇 도? 180도. 이렇게 평각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자, 그 다음 보자. 자, 뭐 했어 이거? 호의 길이는 여기 적은 거. 중심각과 정비례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어 얘들아. 이것만 잘 외워줘. 자, 중심각과 정비례하는 거 딱 두 가지고 그 이외의 다른 요소들은 절대로 중심각하고 정비례하지 않아.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지.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 됐어? 자,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 이 모양하고 이 모양만 잘 봐. 자, 여기서 하나는 중심각이 몇 도야 이거? 좀만 더 확대해볼까? 여기 하나는 왼쪽 거는 몇 도? 30도라고 되어 있지. 30도. 오른쪽 거는 몇 도? 150도라고 되어 있지. 몇 배 차이야? 5배 차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30도짜리에 대한 이 30도가 바라보고 있는 호의 길이가 몇 cm야? 4cm지. 자, 30도일 때가 호의 길이가 4cm래. 그지? 이거 중요하다. 비례식 나온다. 자, 그 다음에 150도가 중심각일 때 그 녀석의 호의 길이는 몇 cm? 안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150도일 때가 몇 cm? xcm다. 정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 중심각이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3배. 중심각이 이거는 5배 됐지. 그러니까 호의 길이도 5배다. 그렇게 해가지고 4 곱하기 5 하면 바로 x가 나와. 몇 cm? 20cm 나오겠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풀어도 된다는 소리야. 안정적으로. 알겠지? 자, 그럼 내항의 곱을 해보면 요거는 600이고, 그지? 그 다음 외항의 곱을 해보면 30x. 자, 이렇게 돼서 자, 얘네 둘이 같으면 30으로 나눠서 실제로 x가 20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됐지? 자, 그래서 x는 20. 자, 이렇게 구하고 나서 자, 얘도 보자. 4cm일 때가 30도고 6cm일 때가 뭐라고 돼 있어? y도라 돼 있지.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계산만 해. 30도일 때가 4cm고 y도일 때가 몇 cm? 6cm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항의 곱을 구해주면 4y. 자, 그 다음에 30도 곱하기 6 하면 180도. 자, 이렇게 해서 4로 나눠주면 45도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비례식만 잘 세워도 여기서 할 수 있다. 정비례하기 때문이야. 정비례하기 때문. 호의 길이. 호의 길이가 정비례함을 이용해서 지금 각도도 구하고 호의 길이도 구했다. 됐지?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거기서. x는 20, y는 45 해서 답은 3번. 됐지? 자, 그 다음은 넘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지? 여기. 자, 요런 문제도 지금 테스트로 몇 번 풀어봤었지? 중간 테스트에서도 냈었고 일부러. 자, 평행선 나오면은 일단은 앞단원에서 평행선 단원에서 뭐 배웠어? 평행선이 나오면 바로 무슨 각을 사용하자? 이거 무슨 각? 억각이지. 억각.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도 x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5c,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또 5d잖아. 반지름의 길이는 어디에서랑 같으니까, 자, 요 삼각형 COD가 무슨 삼각형이니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이지. 잘했어.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밑각이 x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하나가 120도니까 120도를 180도에서 빼면 몇 도? 60도지? 그래서 60도를 2로 나눠주면 x 하나가 등장하는 거지. 자, 몇 도? 30도. 자, 이렇게 계산해서 자, 요쪽 한 각도가 30도다. 요쪽만 써. 자,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억각으로 바로 보내서 얘가 30도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러니까 평행선 나오면 당연히 뭘 이용해라? 이제부터
무조건 억각 동의각 사용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를 지금 우리가 구했어. 누구? AC의 중심각.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호 AC의 길이 구하라 그랬어. 자, 그래서 호 AC의 길이는 X라고 뒀을 때, 자, 누구랑 비교하면 좋은데 여기서 하나밖에 없지. 호 CD랑 비교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 그러면 호 CD랑 비교하면 X 대 24. 자, 이렇게 해도 되지? X 대 24는 자, 여기에서 30 대 120, 30 대 120. 자, 이렇게 해서 중심각의 크기랑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지. 이게 왜 성립하는 거라고 얘들아? 이유가 중요하다. 이유. 요게 왜 성립한다? 정, 비, 내 하기 때문에 성립한다. 알겠지? 정비례하기 때문이야. 비례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알겠니? 자, 그래서 정비례하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30대 120이면 몇 대 몇으로 만들 수 있어? 이거. 성준아, 여기 봐야지. 이거 몇 대 몇이야? 그거 1대 4요. 1대 4지. 그치? 집중해. 자, 그래서 1대 4는 뭐야? 이 비례식 푸는 거 잘 봐. 네. 1대 4는 서로 4배 차이지. 네. 이렇게도 풀 수 있었어,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이 4배 차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이 4배 차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 x가 몇이겠니? 6이요. 그치. 6이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해도 되지만 이게 더 간단하지? 자, 그래서 x가 6이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AC의 길이는 6. 자,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는 뭐 할만하지? 아직 부채꼴 나오지도 않았어. 부채꼴의 넓이 찾고 호의 길이 찾는 거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오늘 딱 거기 공식까지만 배우고 마칠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색칠이 되어 있는데 책에는 색칠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약간 흐릿흐릿하네. 그지? 어이구, 화면이 깜빡거리네. 가끔가다 이렇다. 이거 껐다 켜야 되나? 일단은 색칠을 할게. 자, 지금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럼 이것도 뭐야? 부채꼴이잖아. 부채꼴의 넓이를 색칠해 놓은 거잖아. 하나는 부채꼴의 넓이가 몇? 10제곱센치. 하나는 부채꼴의 넓이가 몇? 25. 그지? 이렇게 두 부채꼴의 넓이를 왜 알려줬어? 중심각의 크기를 안 알려줬지 지금. 여러분 보고 뭐 공식 써가지고 부채꼴 넓이 구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반지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자, 여러분한테 비례식 써가지고 뭐를 사용해라? 부채꼴의 넓이가 중심각과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사용해라 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따라서 x도일 때 어디 중심각이 x도일 때 넓이가 얼마? 10 이렇게 적으면 되지. x도 대 10. 자, 그 다음에 중심각이 3x 빼기 25도일 때, 그지? 얼마야? 25지. 자, 그래서 3x 빼기 25 대 25.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비례식만 잘 세우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도는 빼자 그냥. 도 계산할 때 귀찮으니까 적기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를 써보면 자, 어떻게 나와? 외항의 곱부터 쉬우니까 얼마? 얼마? 25x 대답해. 그 다음에 10 곱하기 얘 하면은 10 곱하기 3x 빼기 25.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10 곱하기 3x 하면은 30x 나오고 10 곱하기 마이너스 25 하면 마이너스 250 이렇게 나와서 자, 요거 풀어주면 돼. 이제 뭐 1차 방정식이지. 자,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30x 넘어가시면 25x 빼기 30x니까 마이너스 5x. 자, 이렇게 되겠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250 있으니까 마이너스 5로 양변 나눠주면 x는 몇이다? 몇이다? 50이 된다. 그지? 자, 그래서 x는 50이다. 아까 전에 구했던 요 x 이게 50이었던 거야. 됐지? 자, 요게 어렵니? 쉽잖아. 정비를 한다는 거 사용해서 비례식만 잘 세우면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정리를 잘 하고 가야 돼. 지금 개념을. 잠깐만. 현에 대한 내용. 얘들아, 이거는 정비례 한다는 거를 뭐 이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게. 근데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좀 설명을 하고 갈게. 현의 길이가 왜 정비례하지 않는가? 원이 딱 있어. 오, 엄청 잘 그렸다. 자, 원의 중심이 딱 여기라고 찍어보자.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부채꼴을 하나 만들었어. 부채꼴 하나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을 그렸어. 현. 자, 그래서 요 각도가 x라고 했어. 그지?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넓게 그려가지고 부채꼴을 또 하나 만들어서 요 중심각을 이제 2x라고 하고 현을 또 이렇게 그었어. 됐지 얘들아?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헷갈리는 것처럼
현의 길이가 만약에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한다면 뭐야? x일 때의 현의 길이는 이거고 2x일 때 2배 됐지? 2배가 되었을 때 현의 길이는 이거야. 그지? 그러면 얘 길이가 a라고 하면은 얘 길이는 2a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원래. 정비례하면 만약에. 그지? 근데 이게 실제로 얘가 2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냥 느낌만 좀 파악하고 와. 알겠지? 자 봐봐. 여기서 2x를 반으로 쪼갤 수 있지? 얘들아 잘 봐야 돼.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야 선생님이. 자 2x를 반으로 쪼갰으니까 이거 하나당 몇이 돼? x가 되겠지? 잘 이해해야 돼. 자 여기서 x 하나당 현의 길이는 요거야 요거. 이게 현의 길이지. x에 대한 현의 길이. 자 그래서 요게 누구야? 여기서 말한 a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뭐야? 얘도 x에 대한 현의 길이라서 a가 되지. 됐어? 자 그러니까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가 만약에 같으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요 삼각형들이 전부 다 뭐니까? SAS 합동이니까.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 길이가 전부 다 같은데 여기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2x로 만들면 2x에 대한 현의 길이는 뭐야? 이거지. 그지? 이거야 이거. 자 이게 2a가 되겠니? 2a가 될 수가 없어. 왜? 왜 안 될까? 앞에서 우리 배웠었어. 잘 봐. 요 길이랑 지금 요 길이랑 같지? 됐어? 이 길이랑 같고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이거 뭐야? 삼각형 만들어졌지? 삼각형. 자 우리 기본적인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었는데 기억나니?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어디서 배웠어? 작도와 합동에서 배웠지? 뭐였는지 기억나? 은성이가 말해봐. 두 변의 길이가 가장 큰 변의 길이보다 커요. 그렇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있네. 두 변의 길이를 더하면 가장 긴 변이 이거지? 가장 긴 변보다 커진다. 그지? 그러니까 A 두 개를 더하면 여기에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A, B보다 어때야 돼? 커져야 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현 A, B는 무조건 뭐야? 2A보다 짧겠니 길겠니? 짧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이유를 설명해 준 거야. 그냥 현의 길이는 얘들아 2등분 아니 요거는 정비례 하지 않아.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호의 길이랑 현의 길이랑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지? 호의 길이는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비례를 하지만 이거는 현은 원의 일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창조해낸 우리가 만들어낸 성분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원의 성질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래서 현의 길이는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작도와 합동에서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에 의해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현 A, B가 이 두 길이를 합친 것보단 짧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달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보자. 이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면 애들이 졸려하고 설명을 대충 하고 넘어가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고 참 어려워. 자 그래서 여기가 110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잘 봐야 돼. 이거 110도가 이거 전체다. 알겠지? 오해하지 마. 전체가 110도야. 그래서 이거를 두 현의 길이가 같게 나눴으니까 중심각의 크기도 둘이 똑같게 나눠줬겠지. 한마디로 2등분이 됐다. 이런 소리야. 2등분이 됐다. 됐지? 자 그럼 여기 55도 여기 55도고 현의 길이가 이거까지 다 같대. 자 그럼 x 몇 도겠어? 각 x는 55도 똑같지. 됐어? 당연한 거지.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도 같다라고 해서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알겠니?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도 같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아. 알겠니? 근데 정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알겠지?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된다고 현의 길이가 2배가 되진 않는다고. 알겠어? 이 그림으로도 설명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한 게 이 길이보다 길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다. 여기서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 자, 요거. 자, 646번 봐봐, 여러분. 여러분이 풀어봐, 지금. 한 10초 줄게. 충분히 할 수 있어서. 10초 주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몇 번? 4번. 아이고. 정답이 일단 2개야.
644번 아니었어? 잘못 풀었다. 대표 문제. 와. 문제 잘못 풀었구나. 10초 다시 줄게. 네. 10, 9, 8, 7, 6, 5, 4, 문제를 읽고 있는 3. 시간을 2, 1, 0. 아니 이 문제가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니? 그걸 읽고 있어서 근데 지금 시간이 없다. 아니 딱 봐도 모양 이게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맞는 거. 1번, 2번 아니에요. 1번은 맞아. 잘했어, 임진이. 1번이 얘들아 뭐에 대한 설명? 그거 누가 정비를 한다에 대한 설명? 그 이게 뭐야? 호. 호지, 호. 그지? 호의 길이가 정비를 한다. 그래서 호의 길이가 정비를 하는 게 맞으니까 당연히 중심각이 2배면 호의 길이도 2배다. 라고 말하면.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바로 답으로 체크할 수 있잖아. 근데 2번은 뭐야 이거? 누구야? 현이지. 현의 길이는 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서? 해요. 아니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2번은 바로 no 안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각이 AOB는 요거고 중심각, 그 다음에 BOD는 바깥쪽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심각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냥 관련이 없다. 관련 X.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자, 맞아. 그래서 4번은 뭐야? 이거는 지금 이걸로 만들어진 반지름 2개와 현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정비례 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4번이? 맞니 틀리니? 아니죠. 틀리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이 2가지 빼고는 다 정비례 하지 않는다고. 현의 길이도 정비례 안 하고 활골도 정비례 안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도 정비례 안 한다. 즉 이게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정비례 하냐고 물어본 거지. 자, 따라서 no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지. 자, 5번이 바로 누가 정비례 한다? 에 대한 설명? 적혀 있잖아. 부채꼴에. 부채꼴의 넓이가 정비례 한다. 요거에 대한 설명이라서 여러분이 그냥 보자마자 답을 선택할 수 있어서 10초만 준 거야. 호의 길이랑 무조건 부채꼴만 정비례 하니까 무조건 그냥 답은 1번, 5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되겠지? 이렇게 뭐 계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640. 드디어 원의 둘레. 자, 요 도형 태국문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조금 그래도 6학년 때 원의 넓이 들어갔을 때 많이 나와. 이 문제 많이 나왔어. 유형 문제로 많이 나왔어. 그냥 이제 대표 문제로 나온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공식 여기에 적어놨지. 자, 원의 둘레는 선생님이 원주율을 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자를 배웠으니까 원주율을 이제 3.14라고 계산을 안 하고 파이라고 쓴다 그랬지. 자, 그래서 2파이R 요게 바로 원의 둘레인데 여기서 2R이 의미하는 게 지름이지. 네. 자, 그래서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우리가 2파이R 이렇게 쓴 거야. 되겠지? 그래서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원의 넓이. 자,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어. 그래서 파이R 제곱 이렇게 부른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게 뭐야? 둘레 길이를 찾으시오지. 자, 우리 6학년 때 생각나? 둘레 길이라고 하면 요런 둘레 말 그대로 겉부분의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둘레라는 건. 자, 그래서 둘레 길이를 우리가 구해주려면 지금 하얀색 친 선생님이 이 하얀색 친 부분의 길이를 구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게 뭐 단순하게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거니? 아니겠지? 자, 여기 봐봐. 여기에서 맨 위에 있는 요 홀을 1번이라고 할게. 1번.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홀을 2번이라고 할게.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호 있지? 얘도 호지. 자, 얘를 3번이라고 하자. 자, 1, 2, 3번이지, 길이. 요렇게 만약에 다 구한다면 1번, 2번, 3번을 다 어떻게 해주면 둘레의 길이다? 어떻게 해주면? 더해주면 되지. 여기에서 뭔가를 뺀다라는 판단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알겠지? 둘레의 길이 구할 때 무조건 더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을 어떻게 구해? 1번에 대한 원은 지금 전체 원이지. 전체 원에서 지금 위쪽 부분만 반원의 호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소리야. 그럼 반원의 호의 길이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체 원의 몇 분의 몇이야? 이거 전체 원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이겠지. 절반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구해보면 2분의 1 앞에다가 곱해놓고 자, 전체 원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보자? 지름을 봐봐. 자, 얘들아 지름을 그냥 구해. 반지름 구하지 말고. 지름이 몇 센치야 이거?
12cm지? 자, 그래서 12cm에다가 파이 그냥 붙이면 이게 바로 원의 둘레 되는 거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12파이를 반으로 나눠서 얼마? 6파이가 바로 1번 둘레 길이다. 되겠지? 자, 요것만 하고 좀 쉴게.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반원이지, 반원. 반원 모양이지. 누구의 반원 모양이야? 자, 바로 지름이 8cm인 반원이지. 그래서 반원의 호의 길이를 구해라. 딱 이렇게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화살표해서 2분의 1 곱하기 자, 지름이 8cm라 그랬으니까 8에다가 바로 누구? 파이를 붙이면 요게 바로 전체 원의 둘레지. 전체 원의 둘레의 절반이니까 얼마 된다? 4파이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또 뭐야? 얘도 반원이지. 누구의 반원? 지름이 몇 cm짜리인 반원? 4cm짜리인 반원이 되지. 자, 그래서 지름이 4cm짜리인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지름 4cm에다가 파이를 또 붙여서 원의 둘레를 구해주면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2파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번이 6파이, 2번이 4파이, 3번이 2파이였으니까 자, 6파이 더하기 4파이 더하기 2파이 해서 답은 몇? 12파이. 되겠지? 12파이 센티미터 단위도 적어주자. 되겠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 주간 테스트 쓰고. 이거 끝나고 뭐예요? 그냥 공략을 속였어. 자, 보자. 일단 위에 쪽에 공식이 하나 있지. 유형 8번의 이 공식이 바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드디어 요거를 설명을 하게 된다. 자, 요거까지만 할 거야 오늘은. 나머지는 문제 푸는 시간. 알겠지? 자, 그러면은 봐봐. 요거. 부채꼴이지? 자,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자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부채꼴 넓이를 S. 일단은 부채꼴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 자, S라고 하면 부채꼴의 넓이는 앞에서 뭐라고 했어? 중심각과 뭐 한다? 정비례한다 그랬지? 정비례한다. 이거 사용해서 공식을 만들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식을 까먹더라도 까먹는다는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야. 알겠니? 요걸 앞에서 배웠던 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까먹더라도 혹시나 까먹어도 그대로 다시 꺼내가지고 쓸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증명을 직접 한번 해봐. 어렵지 않아. 자, 그냥 X도잖아. 중심각이. 중심각이 X도일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지금. 자, 그러면은 X도일 때 아까 전에도 이렇게 했지. 중심각이 X도일 때가 S야. 넓이가. 해서 자, 그 다음에 정비례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랑 누군가를 비교하면 되잖아. 비교할 대상이 있으면 되지. 근데 가장 우리가 비교하기 가장 쉬운 대상이 누굴까? 여기에서 중심각 중에 가장 큰 거. 이거 몇 도? 360도지. 전체 중심각의 크기를 아예 그냥 비교를 해버려. 전체 중심각의 크기는 무조건 360도니까 어느 원이나 다 똑같지.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360도를 적은 다음에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 뭐야? 후항에 들어갈 거. S하고 이제 비교할 만한 걸 찾는 거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요 빨간색 중심각 360도가 전체잖아. 전체 부채꼴의 넓이는 뭐라고 부르면 돼, 우리? 전체 부채꼴의 넓이 이거 뭐야? 그냥 원의 넓이지. 전체 부채꼴의 넓이는 그냥 원의 넓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전체 원의 넓이는 얼마? 파이 r 제곱이지. 그지? 앞에서 배웠던 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세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얼마? x 곱하기 파이 r 제곱. 도는 뺄게 이제. x 곱하기 파이 r 제곱. 이렇게 써보자. 자, 그 다음에 s 곱하기 360도. 그냥 360 s.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자,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지금 누굴 구하는 거야? S를 구하는 거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자, 그래서 S만 남기고 이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나눠버리자라는 얘기지. 그래서 자, 360으로 양변을 나누자. 자, 그럼 360으로 나눴더니 이거는 없어져. 자, 그래서 우변에 있는 S를 왼쪽에 옮겨서 쓰면 S는 자, 요대로 쓰면은 안 되고, 자, 우리 거기에 나와 있는 형태로 써주면 일단 파이 r 제곱이 있지. 파이 r 제곱 이거. 여기에다가 곱하기 나머지 거 이거를 적어주면 돼. 옆에 뭐야? 360분의 뭐 있어? x 이렇게 있는 거지. 되니? 자, 이렇게 해서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됐다?
파이 r 제곱이 뭐야? 원의 넓이지? 자, 원의 넓이에다가 누구를 곱한 거야 이거? 360분의 누구? x가 뭐니? 그냥 x라고 외우면 안 돼. x라고 말하면 안 돼. 누구다? 세 글자로 중심각. 중심각이라고. 알겠지? 내가 구하고 싶은 그 부채꼴에 대한 중심각을 분자에 집어넣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중심각은 360도 중에서 일부분이잖아. 그래서 이게 중심각의 비율이 되는 거지. 비율을 그대로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 거. 이게 무슨 개념? 비례배분 개념이었어. 6학년 2학기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쓴 게 뭐야? 비례배분이야. 비례배분. 파이 r 제곱이 전체 원의 넓이고 그 중에 중심각 x짜리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찾는다? 비례배분으로 찾는다. 360이 전체고 그 중에 x가 일부분이니까 비율을 그대로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 됐지? 자, 그럼 어쨌든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고 나서 너무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풀면서 이 공식을 써보면서 외워지게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알겠지? 요거. 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뭐야? 호의 길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를 말하는 거지? 자, 원의 일부분, 요 길이, 곡선의 길이. 자,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L 이렇게 표시를 하면 호의 길이는 보통 우리가 이제 L이라고 표시를 해. 그래서 L 이걸 또 어떻게 구하겠어? 호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뭐한다? 정비례한다. 그치? 정비례함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요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풀 거야. 자, 그럼 x도일 때의 호의 길이가 바로 L이잖아 지금. 그래서 똑같아. 자, 그리고 전체 중심각의 크기 또 360도. 자, 여기다가 집어넣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자. 전체 중심각에 대한 그냥 전체 호의 길이를 따져보면 전체 호의 길이가 뭐다? 전체 호의 길이. 360도에 대한 호의 길이. 원의 둘레지. 2파이 r이라고 적으면 되지. 원의 둘레가 바로 전체 호의 길이를 따지는 거잖아. 그치? 전체 호의 길이. 이 일부분이 모이고 모여서 전체가 되면 그냥 원의 둘레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360도가 중심각일 때 호의 길이는 2파이 r. 전체야. 자,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짜서 풀면 이 L이 나오겠지. L이. 호의 길이. 그래서 자, 그러면 또 내항해 곱해보자. 360도 곱하기 L. 여기다 넣을게. 자, 그 다음에 x 곱하기 2파이 r. 자, x 곱하기 2파이 r. 자, 이렇게 적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L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 자, 그럼 양변을 몇으로 나누자? 여기 봐. 360으로 나눠버리자. 됐지? 자, 그래서 360으로 약분이 돼서 사라져, 왼쪽은. 자, 그래서 누구만 남아? L만 남지, 왼쪽은. 자, L은 뭐라고 써? 이거를 또 정리해서 써야지. 2파이 r을 데리고 있지, 지금. 2파이 r 데리고 있고, 나머지 누구? 누구야, 이거? 뭐라고 읽어? 곱하기 360분의 x당. 이렇게 읽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360분의 x가 뭐야? 비율이야, 비율. 360도 중에서 얼마만큼의 중심각을 가지고 있는가. 요게 바로 중심각의 비율.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왜? 정비례하니까. 요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이번에도 360분의 x. 그냥 별거 있어? 그냥 360분의 x가 누구에 합쳐진 거? 원의 넓이랑 원의 둘레. 공식에 합쳐진 거야. 알겠지? 그냥 여기에다가 곱해버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건 언제 쓰겠어? 이 공식은 언제 쓰겠니, 은성아? 이 공식은 언제 쓰겠니? 공식을 하나 배웠으면 항상 그 공식을 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에 문제에 적용할 거냐 그거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이거 말고 다른 공식도 배울 거거든. 중심각이 없을 때도 배울 거거든. 자, 언제라고 했어? 방금 전에 중심각이 있을 때 쓰는 거야. 알겠지? 중심각이 없으면 애초에 여기 있는 거를 이거를 적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중심각이 주어져 있으면 그래놓고 우리 보고 호의 길이나 원의 부채꼴의 넓이를 찾으라 그러면 요 공식들을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중심각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찾냐? 다음 시간에 배울게.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집중. 자, 요 밑에 있는 아주 쉬워. 여기에서 지금 중심각의 크기 찾으라고 해놓고 호의 길이를 알려줬지. 그럼 반대로 중심각의 크기를 x라고 놓고 미지수라고 놓고 자, 우리가 2파이 r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얼마? r이 8cm잖아. 그지? 거기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x를 하면 자, 호의 길이가 몇 파이다? 6파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은 x만 미지수니까 x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2하고 8하고 360하고 딱 약분하면 얼마 되니? 이거 분수 나오네. 45분의 2파이 이렇게 나와. 45분의 2파이 x는 6파이다.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파이는 애시당초 그냥 약분돼서 사라지겠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45, 얘 역수를 양변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2분의 45 양변에 곱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없애주고 x는 얼마? 요거 2하고 6하고 약분하면 얼마? 3. 그 다음에 3 곱하기 45 얼마? 130. 135. 잘했어. 그래서 135도가 바로 누구다? 중심각이다. 중심각의 크기가 135도구나. 자,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주 기계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찾은 거지. 공식을 이용해서. 자, 이거 공식 이용해서 찾지 않아도 돼. 우리는 무조건 이 단원에서 비례식만 잘 쓰면 돼. 사실 공식을 몰라도 어차피 그 원리가 비례식이기 때문에. 알겠어? 자, 뭐야? 요거 원의 둘레를 원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원의 둘레 찾아봐. 몇 파이겠어? 몇 파이겠어? 원의 둘레. 원의 둘레. 16파이겠지, 성준아. 네. 그지? 16파이가 어느 때의 중심각 360도일 때의 호의 길이지. 그래서 는 뭐나? x일 때 호의 길이가 몇? X대 6파이다. 됐지? 요거 그냥 풀면 x 나와. 그게 이 식이니까. 되겠니? 그러니까 공식을 기계적으로만 학습하지 말고 제발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어. 왜냐, 자꾸 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가르치는데 자꾸 부채꼴의 넓이가 뭐냐고 물어봐. 제발 그러지 말자는 거야. 이 공식을 기계적으로 지금 시험을 위해서만 학습해버리면 나중에는 반드시 까먹어. 이 한 번 공부한 얘들은 알지? 이 뒤에 나오는 공식들이 더 많은 거. 그지?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공식. 그게 더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나중에 문제로 계속 나와. 개념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만 어떻게 하고 넘어가야지, 문제만 풀고 넘어가야지, 이 마인드는 제발 버려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야. 다음 시간에는 유형 9번 더 어려운 그 공식을 배우게 될 거야. 그냥 자, 요거 하나만 풀고 마칠게요. 그럼 공식 아니어가고 풀 거야. 알지? 요거 한 문제만 이 96페이지에서 숙제가 96페이지까지라고 할 건데 이거 한 문제만 빼놓고 하긴 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배울 그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풀 거야. 어떻게? 비례식만 가지고. 자, 여기에서 9cm 뭐야? 반지름이지. 자, 반지름 나와 있는데 중심각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중심각이 지금 안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를 x라고 또 놔. 네?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중심각의 크기를 또 x라고 놓고, 자, 우리는 비례식 세워봐. 자, 우리 전체 원의 넓이 계산하면 당연히 파이 r 제곱해서 81파이 나오겠지. 원의 넓이는 81파이. 자, 그러니까 360도일 때의 부채꼴의 넓이가 몇 파이다? 81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x일 때, x도가 중심각일 때 부채꼴의 넓이를 뭐라고 줬어? 저기 대문짝만 할게. 54파이라고 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 세워서 그냥 풀면 x가 나오는 겁니다. 중심각. 그냥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 중심각 가지고 뭔가 이제 구해보면 될 거야. 여기서는 중심각 구하라고는 안 했고 그거를 돌려서 호의 길이 구하라고 했을 거야 아마. 안 봐도 알아. 자, 그래서 81파이 곱하기 x. 자, 이렇게 보면 81파이 곱하기 x 그냥 이렇게 적어. 자, 그 다음에 360 곱하기 54파이. 자, 이렇게 보여준다. 자, 해서 54파이. 자, 이렇게 곱하고 계산하지 마. 계산했는데 끔찍하지? 계산 절대 하지 마. 자, 해서 440도. 해봤어? 네. 왜 해봐? 고통 받지 말라고 내가 지금 빠르게 하고 있는데 81파이로 양변 나눠줘. 됐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여기는 없어져. 해서 x는 여기 남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파이랑 파이 없어지고, 자, 하나씩 해. 자, 여기에서 9로 약분하면 얘가 9가 되면서, 자, 이쪽은 9로 약분하면 9, 요게 54. 맞지? 자, 그 다음에 9, 4, 36 뒤에 0 하나 붙이면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40 곱하기 6 해서 몇 된다? 240 된다. 자, 중심각의 크기가 24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 호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공식 써가지고 호의 길이만 구해주자. 2파이 곱하기 9, 2파이r 곱하기 얼마? 360분의 중심각 몇 도? 240도 되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구할 수가 있어. 그 위에 있는 공식을 안 사용해도. 알겠니? 자, 그래가지고 9랑 360 약분해서 40, 그 다음에 40이랑 240 약분하면 얼마? 6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얼마다? 12파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다음 시간에 만약 이거를 배우면, 공식을 배우면, 공식 이용해서 아주 더 쉬워. 공식 이용하면 더 쉬운데 대부분 그 공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진 않아. 까먹어 애들이. 그래서 일단은 공식을 까먹어도 선생님이 풀 수 있게 뭘 사용해라? 비례식만 좀 사용해줘라. 많이 사용해. 이렇게 까먹어도 되니까 공식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식을 쓰고 있을 거야. 내가 예전부터 말하지? 공식이라는 거는 그거를 유도하는 과정을 먼저 학습하고 그 유도하는 과정대로 문제를 계속 풀었을 때 여러분이 뭘 느껴? 귀찮다고 느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공식을 못 외웠고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대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즉 여기에서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계속 풀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언젠간 귀찮다는 생각이 자리 잡을 거야. 귀찮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공식을 외우게 돼 있어. 알겠니? 귀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공식을 외우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먼저 외우고 풀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그 유도 과정대로 문제를 풀려고 한번 해봐. 알겠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야. 있어 여기. 이제 진도는 다